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늘 민승기 회장과 유창원 이사장의 탄핵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사살로 인한 퍼거슨 사태를 초래했던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가 6개월 동안 무려 42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이번 달로 만료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3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만 400만 명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늘 민승기 회장과 유창원 이사장의 탄핵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의 공문서 위조 고발 건으로 뉴욕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번 한인 회장 선거와 관련해 총회를 열어달라는 963명의 탄원서를 접수받아 만장일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민승기 회장과 유창원 이사장의 탄핵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탄핵 발의 사유에 대해 민 회장과 유 이사장이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회칙 제81조 3항의 근거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칙 위반 사항은 제3조 1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제9조 4항 회칙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등 총 29가지입니다. 임시총회 소집일과 장소는 추후 협의를 거친 뒤 언론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역대 회장단은 긴급 소집을 하여 모인 후에 만장일치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의 이사비 납부자 명단 조작 고발 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뉴욕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협의회 이경로 간사는 담당 검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한인회 전직 회장단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그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전직 회장들한테 이제 뉴욕 한인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뉴욕 한인회장 탄핵 사태. 민승기 회장은 한인회 회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어 한인 사회와 민승기 회장의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사살로 인한 퍼거슨 사태를 초래했던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두 경관 모두 심각한 상태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8월 백인 경관이 비무장 상태의 흑인을 사살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이 된 미주리주 퍼거슨시. 오늘 새벽 퍼거슨 경찰서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관 2명이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퍼거슨 경찰서장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경관은 41세의 14년차 경관과 32세의 7년차 경관으로 각각 어깨와 얼굴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Those are very serious gunshot injuries to be able to sustain in your upper torso and certainly in your face. So they're being treated right now. Family is with them. The officers will not be identified at this point. 총격을 받은 경관들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어젯밤 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가 밤 12시쯤 해산하라고 하는 순간 시위대 쪽에서 최소 3발 이상의 총성이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해 말 갈등 양상을 보였던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화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탈퇴했던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도 재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협의회는 3월 원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의 재가입 및 화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날 원래에 참석한 11개 단체의 만장일치로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회 탈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다음 달 원래회에서 전원 작성해 발표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직능단체협의회 이상호 의장은 수산인협회의 경우 이미 신임 회장 선출이 끝났고 경제인협회 역시 회장 선출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들 신임 회장이 직능단체협의회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인협회 황규삼 신임 회장 역시 직능단체협의회와 화해하고 큰 뜻을 함께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협회 허순범 회장 후보도 정치 논리가 아닌 협회원 이익 도모를 위해 재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가 6개월 동안 무려 42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보통 3순위는 2순위보다 영주권 대기 기간이 좀 길었는데요. 우선 일자가 이렇게 대폭 진전하면서 사실상 2순위와의 차이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우선 일자는 2014년 10월 1일을 기록해 지난달에 비해 4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올 회계연도 6개월 동안 42개월이나 진전하면서 노동부의 노동 승인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픈 상태인 2순위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 가운데 우선 일자 때문에 신분 조정 신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당분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10일 발표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노동 승인의 경우 이날 현재 2014년 10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노동 승인을 받으면 곧 취업이민 청원과 I-485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들은 과거에는 2순위 자격에 다소 부족해도 무리해서 2순위로 진행하려는 의뢰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3순위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다른 순위는 이번 달에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달로 만료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3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렌트 안정법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2018년 4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11일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안을 찬성 4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는 4월 1일 폐기 위기에 처했던 렌트 안정법은 2018년 4월 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통과된 법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최종 서명을 거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969년 제정된 렌트 안정법은 당시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947년 2월부터 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6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건물주는 매년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최대 인상률 이상으로 렌트를 올릴 수 없습니다. 2014년 9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 기간 동안 1년 리스 계약은 1%, 2년 리스 계약은 2.75%로 렌트 인상률이 제한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100만 가구가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311 한라인 센터를 개설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간 총 2억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가운데 1위는 바로 소음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정부가 11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11일 311 한라인을 개설한 이래 총 2억 40만 건가량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음이 343만 2,8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물주의 주택 보수에 관한 민원이 343만 896건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민원 접수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은 292만 4,262건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311 서비스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시정부 40개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원스톱 한라인 센터 운영을 계획하면서 가동됐습니다. 개설 이래 2,800만 건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했고 하루 평균 6만 7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는 311 웹사이트도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2,07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311 민원도 290만 건에 달했고 SNS를 통해 16만여 명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학자금 때문에 졸업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만 400만 명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주별 학자금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주 주민 400만 명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직접 융자하고 정부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인 다이렉트론과 연방정부의 보증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FFEL 등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 1월 5일 기준 뉴욕주에서만 282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의 부채 규모는 775억 1,669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120만 6천여 명이 308억 8,007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연방 학자금 부채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415만 6천 명이 1,122억 6,861만 달러가량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주는 330만 3천 명이 818억 5,08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어 두 번째를 차지했고 뉴욕주는 세 번째, 뉴저지주는 11번째로 부채가 많았습니다. 뉴욕 한인들의 암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장암이 이 폐암을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대장암은 악화되기 전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만큼 조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 암협회가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뉴욕주 한인 2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장암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암 사망자의 대장암 비율인 17%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인들의 암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으로 25%, 3위는 간암이 13%, 4위 위암 10%, 5위 유방암 9% 등의 순이었습니다. 폐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암협회 아시안 지부는 10일 플러싱 오피스에서 무료 대장암 검진을 진행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대장암의 원인이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뉘지만 이민 등으로 거주 지역이 변하면 유전적 차이에 상관없이 생활 습관에 따라 대장암의 발생률도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식생활 변화와 비만율 상승, 조기 검진 부족 등으로 대장암이 늘고 있다며 50세 이상은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매년 대변 자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단기 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매물로 내놓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단기 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스 전문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17,000유닛의 렌트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해안가 인근이나 웨스트 할리우드의 경우 매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까지 해오던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 렌트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장기 계약자들보다 까다롭지 않고 시세보다 많은 돈을 조금 그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렌트를 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일 큰 게 인터넷이 발달해서인 것 같아요. 이런 추세는 아파트나 렌트용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엑스트라 캐시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들도 별채나 주택의 방을 렌트해주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행객들이나 단기 투숙자들에게 렌트를 해줄 경우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내놔도 어렵지 않게 입주자를 찾을 수 있어 주택 소유주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단기 계약을 원하는 테넌트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요 몇 년 사이에 점점 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한편 지역 주민들은 신원이 불분명한 입주자들이 지역에 많아지고 있고 이사에 따른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도 많다고 지적하며 시에서 확실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 경찰서와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서부 지역 경찰서들을 총괄하는 LAPD 지휘관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부국장을 포함한 관할 지휘관들은 한인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커뮤니티와의 협력과 신뢰 그리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이 포함된 서부 지역의 부국장으로 베아트리스 거말라 커맨더를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 지휘관이 교체된 것은 지난 2월 올림픽 경찰서에 새롭게 부임한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거말라 신임 부국장은 어제 저녁 LAPD 간부들과 함께 한인사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I will be the Deputy Chief of Operations West Bureau effective April the 5th. 이날 간담회에는 비토 팔라졸로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도 공식석장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팔라졸로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enjoyed the most from day one on this department was really working with the community and learning about the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people. That's what makes this job most interesting. 거말라 신임 부국장도 8살 때 아버지가 경관으로부터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을 당했던 사례를 들며 앞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ind that I even saw how my family was treated, even if they were as white as I was and they looked just like regular people, but as soon as they opened their mouths and they spoke with a very thick accent, they were thought either to be less smart, maybe a little bit poorer, not part of a community. So I've carried those ideas and those thoughts from me as a little girl, and I'm very sensitive. Even I addressed Olympic roll call a few weeks ago, my sensitivity to diversity and to differences that we should celebrate.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엽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회장, 왕덕정 파바월드 회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신임 지휘관들에게 한인타운과의 협력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PD 서부본부의 거말러 신임 커맨더와 올림픽 경찰서 팔라졸로 신임 경찰서장은 앞으로 한인사회와의 자준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TVK 뉴스 김진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수정이나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을 이용한 마사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에너지를 가진 보석이 힐링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한 마사지샵. 마사지사가 누워있는 여성의 몸 위로 커다란 초록색 수정을 얹습니다. 머리맡엔 파란색 수정을 두고 두 손으로 기를 보내는 듯한 동작에 취합니다. 그리고는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 굳은 근육을 풀어줍니다. I feel that those treatments prepare us and make us feel better and stronger to receive reality. 베벌리힐스의 또 다른 마사지샵. 자잘한 루비 조각이 담긴 오일을 손님의 목과 가슴에 뿌리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루비는 물론 에메랄드,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담긴 오일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급 마사지 샵들이 선보이고 있는 이른바 보석 마사지입니다. It was healing and it was very soothing, a kind of a continuation of my morning meditation. 좋은 기운을 지닌 보석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게 업소 측의 주장입니다. Deep informational level, once you start moving those blockages out that don't belong there, when the process of self-healing is promoted. 때문에 마사지 비용도 90분에 30만 원 안팎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보석이 지닌 어떤 기운이 힐링을 도와주는지 또 실제로 힐링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소문이 나면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사지에 이용되는 건 보석뿐만이 아닙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비누 모양의 돌을 여성의 등에 부드럽게 문지르고 몸 여기저기를 돌로 지그시 누르기도 합니다. 수억 년 전 히말라야의 청정 지역에서 생성된 소금 결정체입니다. 히말라야 소금 돌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근육통이나 스트레스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Calcium, potassium, magnesium and various other minerals which we need for our own health and well-being, and they're naturally contained within the stones. 소금돌을 이용한 마사지 역시 맹신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네일업소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지난해 레티나 제임스 뉴욕시 공익오무관과 8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에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업시간 내내 가동시켜야 하며 각 작업시간 동안 테이블에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에 거주하는 30대 백인 남성을 라과디아 공항 항공기 조종석에 레이저 광선을 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조종사의 신고에 따라 레이저빔을 추적한 결과 브롱스 소재의 이 남성의 아파트에서 레이저빔 발사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가 오는 28일에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이날 오후 7시 반 베이사이드 소재의 라정미 공동회장의 사무실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는 특수교육 개별교육 계획과 절차, 자녀의 교육 상태 평가 및 판단 절차 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뉴저지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학군의 시설 향상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 학군 소속인 데마레스트와 올테판 고등학교의 개보수와는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고등학교에는 놀루드와 노스베일, 해린턴팍과 데마레스트, 클로스터와 하월스, 올테판 등 7개 타운의 학생들이 다니지만 이 중 하월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늦게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